지구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구별 넘버원 천재치과 조선의 명의 조명희입니다. 지구별 넘버원이니까 지구별 넘버원 수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MTA에 대해서 좀 글을 썼는데 재미있는 댓글이 많아서 먼저 신경치료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재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뭐 GP를 쓰든 MTA를 쓰든 간에 첫 번째로 치과 의사의 기본 기술, 그러니까 손기술이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 기본기가 똑같이 되는 상태에서 GP를 쓰느냐, 어떤 재료를 쓰느냐, 이게 의미가 있지. 기본기가 안 되면 어떤 재료를 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기본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발수를 하게 되죠. 신경치료, 발수. 그러니까 이제 신경 죽이는 건데, 치아가 이런 상태에서 왔는데 안에 빨간색 신경이 아파서 오잖아요. 그러면 치아를 교환면을 삭제를 합니다. 부딪히면 아프니까. 그래서 핸드피스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낮추죠. 안 물리게. 이게 안 물리게 이렇게 낮춰요. 이렇게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교환면 삭제라고 하죠. 왜냐하면 신경치료는 뿌리 끝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치아가 이렇게 이제 정출해 있으면 부딪히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어요. 캐널 오프닝을 하죠. 이렇게 핸드피스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신경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약을 넣고 막으면 이제 발수라고 그러죠. 발수. 이게 글씨가 안 예쁘네. 발수. 알아먹긴 써야지. 글씨가 안 예뻐도 발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 넣고 가면 이게 이제 발수예요. 그 다음에 근관 측정을 하죠. 이제 근관장 측정, 근측이라고 할게요. 제가 전에 한 영상 보시면 아시고 기구를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길이를 재요. 이렇게 파일 같은 거,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잰단 말이에요. 근관 길이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근관 확대. 요 근관을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파요. 드릴 같은 걸로 확대를 하면은 요 안에 신경이 길이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런 데가 다 제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제거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제거가 되고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이제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확대가 됐으니까 이렇게 신경관이 넓어지겠죠.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면 예쁠 텐데 죄송. 그래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명하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근관이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확대 시켜놓고 여기다 계속 뭐 소독하고 시간 기다리면 안에 염증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느 정도 지워질 것이고 지워지더라도 뭐 염증이 심했던 경우는 빈 공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근충. 자, 이제 1, 2, 3, 4단계 했잖아요. 1, 2, 3, 4단계까지 충실하게 기본기가 된 경우에 이게 되고 나서 이제 재료를 하는데 GP로 해도 이렇게 했을 때 대략 성공률이 한 90%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10%는 실패를 하는데 왜 실패를 했냐? 이 신경관이 이렇게 되게 간단한 게 아니라 옆에 작은 틈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GP 같은 경우는 기구를 넣고 실러를 발라도 여기가 좀 막힐 수가 있는데 안 막힐 수도 있고 좀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재료가. 그래서 근충을 하고 나서 GP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제 MTA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MTA를 쓰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성공률이 거의 99.9%로 상승합니다. 전제 조건은 앞에 과정을 충실하게 했을 때. 앞에 과정 충실하게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GP라는 것은 여기 안에를 GP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실러라고 옆에 이제 그 뭐지 화학 제품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이제 GP콘을 넣고 여기 제품을 발라가지고 넣는 것이고 그렇죠? 파란색 GP콘이 있다면 파란색 GP콘이 있다면
옆에 이제 실러 같은 걸 묻혀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발라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이걸 묻혀서 바르는 이 실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시멘트 같은 건데 이 시멘트 같은 것이 여기까지 다 안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또 잘 안 막아지거나 좀 불안전하죠. 그래서 하고 나서 그때는 괜찮은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여기 틈새가 생겨가지고 여기 신경치료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염증이. 그래서 이제 재신경치료를 또 제거하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MTA의 기본 생각은 뭐냐면 MTA 성분은요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공사장에서 쓰는 수경화성 시멘트예요. 그래서 물이 있어도 경화가 되는 시멘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MTA는 충전하는 방식 자체가 기술 자체가 달라요. 지피를 뭐 옆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지피를 꽂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뭐 해보신 분 아시죠? 여기 MTA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발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구를 넣어서 여기서부터 적층 충전 그 기구가 있어요. 렌트로 스파이럴인가 아무튼 뭐 그래서 바닥부터 아예 통으로 시멘트로 해가지고 바닥부터 이렇게 쳐 올려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바닥부터 이렇게 올립니다. 아니 뭐 그런 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방식이 왜 좋냐면 일단 MTA가요. MTA가 pH 12.5예요. 초강 알칼리거든요. 네, 세균이 살 수가 없어요. 네, 미생물을 완벽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네, 이게 완벽하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수경화성 시멘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봉이 되잖아요. 그러면 틈새가 안 생겨요. 틈새가 물리적으로요. 물 한 방울, 뭐 세포 하나도 그 공간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너무 단단해요. 통과가 안 되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충전을 하고 나서 기둥 같은 걸 세우려고 핸드피스 있잖아요. 치아 뚫는 거 이런 걸로 뚫어보잖아요. 여기를 안 뚫려요. 잘. 네? 치아보다 더 단단해져요. 이게. 네,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밀봉력이 완벽하죠. 네, 완전한 재료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물어요.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제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배가 있어. 배가 있는데 배에 구멍이 뚫어졌는데 다른 벽에서 막아줘가지고 배가 침몰하지 않고 육지로 나와가지고 배를 보수할 때 배에 이게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구멍이 뚫렸을 때 제거가 가능한 재료로 여러분 배를 막아요? 아니면 제거가 불가능한 강력한 재료로 여기를 막아야 돼요?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재료로 여기를 막아야 배를 다시 띄울 때 물이 안 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CP가 제거가 가능하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거가 가능하다면 제거가 가능할 정도로 틈새가 있고 강도가 약하니까 제거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불안해서 못 쓰겠는데요, GP를.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근간치료 학회가 아니지, 보존 학회였지. 그 신경치료나 뭐 충치치료 같은 거 하는 데가 치과에서 보존과라고 그러는데 근간치료 학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발표문 같은 걸 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는데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써봤어요? 써봤냐고. 그런 어떤 뭐 학회에 있는 무슨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기구나 재료나 술식 같은 것이 있으면 써보지도 않고 발표를 한다니까요. 나 이게 너무 황당해요. 학회라는 데가. 아니 원래 그런 발표문을 내려면 자기가 써봐야지. 써보고 한 5년 정도 써보고 뭐 10년 정도 써보고 이 재료와 이 재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임상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런 발표문을 내야지. 아니 나는 써보고 나서 책 쓴다니까요. 최소한 제가요 치과 시크릿 2편에 보면은 자연치아 살리기 하면서요 보세요. 이거 나 이렇게 충치만 남은 것도 다 이거 충치 제거하고 기둥 세워서 다 살려내잖아. 이런 거 다른 치과에서는 뭐 살려주지도 않죠. 거의 대부분. 근데 이걸 살리려면요 신경치료가 완벽해야 돼요. 만에 하나 10개를 살렸는데 하나라도 뿌리끝 염증이 재발하면은 저 되게 곤란해요. 저런 거 살려놨다가
되지도 않는 거 살려놨다고 처음부터 임플란트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살려내는 저 같은 의사는 신경치료를 진짜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GP라 그러죠. 이걸로 해놨더니 진짜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바꾸고 났더니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은. 응?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그런 거 논문 내는 이 꼰대들이 참 문제예요. 학회라는 데가 참 웃기는 게, 교정학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치과 교정학회, 우리나라에서 교정과 전공한 사람들이 만든 학회거든요. 거기도 가보면 환자가 교정하고 나서 턱관절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게 교합 유도 3번 치아가 안 물려서 그런 건데, 공식 입장이 그거예요. 턱관절과 교합이 관계가 없대요. 그럼 나는 뭐야? 교합이 안 좋아서 교정을 다시 해가지고 교합 유도를 만들어서 턱관절을 고치는, 교합을 고쳐서 턱관절을 고치는 나는 뭐가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 학회에 공식적인 발표 이런 거 그냥 믿지 마세요. 응? 그래서 제가 다 알려주잖아요. 유튜브 채널로, 또 책으로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학회에서 하는 말, 다른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무시하시고 제 채널에 있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나는 다 해봤다니까요. 해보고 나서 최소한 몇 년 동안 관찰해보고 나서 제가 결론을 내서 책도 쓰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GP 제거가 가능하다. 제거가 가능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 제거 가능할 정도로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네? 배에 구멍이 나서 구멍을 때울 때 제거가 가능한 재료로 때우지 않아요. 제거가 불가능한 재료로 완벽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신경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MT를 쓰면 제거가 불가능해요.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하다는 거죠. 여기를 완전하게 막아야 돼요. 물은커녕 세포 하나 지나갈 틈새가 없고 pH 12.5도니까 세균이 아예 완벽하게 죽습니다. 이제 GP에 쓰는 실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완벽한 세균을 죽이고 그런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막고,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막았는데 여기 재발이 됐다. 이건 둘 중 하나예요. 첫째, 요 앞에 과정을 제대로 안 했을, 이게 신경치료의 기본기가 부족해서 제거가 여기가 깨끗이 안 된 경우, 이제 신경치료 기본기가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치아는 완벽하게 막았는데 안에 잇몸뼈가 예를 들어서 뿌리끝 염증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왔어. 그러면 이 안에 세균이 다시 차면 이건 신경치료랑 상관없이 환자가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와서 잇몸뼈 안에 병소를,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를 못해서 염증이 재발한다. 빼야죠. 그러니까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걸로 재료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좀 아는 애들이 좀 그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론, 네, 학회에서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네, 제가 하는 말이 거의 진리예요. 그 다음에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은 제거가 가능할 정도로 불완전한 재료예요. 불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재료로 막는 것이 신경치료가 더 잘 되는 방법입니다. 이만 마칠게요.